요즘 부동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파트 투자 끝난 거 아니에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뭘 사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파트 중심 사고방식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졌는지, 대출 규제가 투자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상가가 다시 투자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원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주거, 그리고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무리 비싼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이 말은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자본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면 대출은 제한적이고 자기 자본은 9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투자 수익률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세가는 예전 같지 않고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투자라기보다는 버티기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나쁜 자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주거 상품이고 가장 대중적인 자산이며 장기 보유에는 강한 자산입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실거주 중심 자산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투자 프레임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상품을 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파트 대출이 막혔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한 방향이 바로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합니다. 아파트처럼 강한 대출 규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은행의 심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임대 수익, 담보 가치가 맞는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아파트와 상가는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상가는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실이 나면 끝 아닌 자영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부 없이 접근하면 상가는 위험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누가 사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입지와 동선, 업종의 궁합, 그리고 배후 수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가는 아무나 하면 위험하지만 공부한 사람에게는 가성비 있는 투자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 좋은 상가란 무엇일까요? 비싼 상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동선, 소비 목적이 분명한 위치, 그리고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배후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필수 업종 상가, 병원이나 학원, 마트 동선에 붙은 상가 또는 환승 동선에 위치한 상가들은 경기와 관계없이 임대 수요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실거주와 자산 보존에 강한 자산입니다. 상가는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 의미가 있는 자산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본에 맞는 선택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